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매매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올해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내 것을 판다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산다는 그 의미,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운에는 소유욕이 발동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소유욕은 재성이에요. 보통 재성은 뭐 돈이다,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다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내 것으로 쟁취하고 싶은 그게 이제 소유욕인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발동하는 해에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소유욕이 있다고 해도 그냥 갖고 싶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발동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려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소유욕이 발동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운이 보통 식상생재 운에 물건을 사는 형태로 많이 드러나요. 꼭 식상생재라고 해서 물건을 꼭 산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식상생재 운이면서 이 재성을 인성이라는 문서로 묶는 그런 운에 물건을 사서 내 것으로 쟁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재성이라는 돈을 인성이라는 문서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는 운은 매도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려요. 언제쯤이면 팔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일단 문서가 깨져야지 매도가 됩니다. 이건 이제 문서라는 인성을 재성이라는 돈이라는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재극인 운에 보통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재극인이라는 이 재성은 돈이 필요해서 문서를 깨기 때문에 쟁재운에 인성을 깨서 돈으로 현금을 만들어서 돈을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드러납니다.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그러면 사주의 지지로 유금이나 신금, 사화가 있으신 분들이 이 경금을 쓰시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지지로 이런 글자가 있으신 분들 중에 올해 매매운이 발동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먼저 화일간입니다. 화일간은 경금은 재성입니다. 그러면 식상인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있어야지 식상생재로 물건을 사려고 내가 시도하는 그런 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도를 해도 일단 인성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지로 인성인 목이 있어야지 목생화해서 인성을 내가 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토 일간의 경우는 경금은 식상운입니다. 식상운이기 때문에 금생수해서요.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어야지 식상생재,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토일간이기 때문에 화생토로 인성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물건을 사는 그런 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수일간입니다. 수일간의 경우는 인성운이죠. 인성운인데 천간에서 재관,
인으로 연결될 경우에 재관인으로 짜여진 그런 구조에서 오래 물건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운의 경우는요, 재극인운에 재성, 돈 때문에 인성인 문서를 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재성은 쟁제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극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경금이 재성이라면요, 인성은 목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화일간의 경우고요. 그리고 인성이 금이라고 한다면 재성은 화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일간의 경우가 재극인으로 인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바뀔 일이 많은 그런 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경자년의 이 경금의 의미 때문에 바뀌는 일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자의 의미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그런 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주는 올해 부동산을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한, 그러니까 일명 갈아타기를 한 사주입니다. 올해 바꿀 일이 있는 그런 해였는데요. 경자년이기 때문에 연지에 유금이 동한 해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해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운 자체가 계유대운입니다. 계유대운 자체는 진토가 동했고요. 그리고 진중의 개수가 드러나면서 유금과 함께 온 그런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토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 글자에서 개수가 동해서요, 유금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의미는 유금하고 진토가 동했기 때문에 이 유금은 진토를 향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주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금이 연에서 월일을 지나서 시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이 됩니다. 병화일간이 시에는 임수로 편관이 있어요. 그러면 병화가 가지고 있던 이 유금이 임수에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병화에게 유금은 재성입니다. 병화가 가지고 있던 유금은 임수에게는 유금이 정인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매수운은 식상 생재운에 물건을 많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매도, 물건을 파는 거는 재극인운에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재극인이 일어나는 거는 쟁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자신이 가진 문서를 깨고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유대운에 경금이 드러났습니다. 경금은 병화하고 정화를 쟁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일지궁이 좌우충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공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근본 변동 변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사의 물상으로 드러나는데요. 김효월에는 일지궁이 동했습니다. 일지궁이 동해서 경자년이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상관생재가 일어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김요월에 부동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김요월이기 때문에 일지가 동해서 매수를 하긴 했지만요.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관인의 구조예요. 그리고 지지루는 바로 상관이죠. 상관생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이거는 남편 명의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월이 되면 개수는 관이죠. 정관입니다. 관이라는 건 법적인 문제를 의미하죠. 법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이 개수는 진토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진토라는 건 제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글자라고 했는데요. 그 글자가 동해에서 미토를 끌고 왔습니다. 미토라는 건 해묘미 삼합으로 해묘미는 목기를 완성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아직은 해묘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의미지만 이 개수가 끌고 온 관은 병화하고 정화에 대한 관이에요. 그래서 미토를 끌고 와서 묘미, 오미로 합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해묘미로 묶였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개미월에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났고요. 정묘일에 월주가 정묘월이죠. 그래서 정화라는 겁재가 이 묘목을 끌고 와서 묘미로 합을 하면서 정묘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